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 이제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단 수준과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를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쓰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펴봤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을 좀 수정했었지요. 제목이 글의 주제와 의도에 맞지 않으면 글 전체 내용에 좀 어울리지 않으면 제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제목을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의 목적을 조금 염두를 하라고 했었죠. 글의 목적이라고 하면 글을 쓴 의도나 주제, 글을 읽는 독자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긋난 경우에는 좀 수정해 주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 구성 단계, 글의 구성 단계에서 처음과 중간과 끝에 들어갈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봤던 이제 고쳤던 걸 좀 기억해 보면요. 제목을 고쳤었죠? 자, 글의 제목을 인생의 소중한 가치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어떻게 고쳤었죠? 그렇죠. 공부를 하는 까닭,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으로 고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부분에 공부를 하는 까닭, 두 번째 부분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 세 번째 문단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 추가한 게 뭐였냐면 공부를 하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플라톤의 이야기를 여기다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과 중간과 끝에 구성 단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점검했었지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문단 수준에서의 글을 고쳐 쓸 거예요. 자,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는 뭐냐면요.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단 내의 중심 생각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이 중심 생각에 어긋난 내용이 있으면 그 어긋난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삭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심 생각 이제 어긋난 문장을 삭제하고 또 이 하나의 문단 내에서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를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문단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요. 교과서 78페이지네요. 자, 나에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데 적절하지 않아 삭제해야 될 문장을 찾아 그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문단을 한번 가봅시다. 자, 많은 사람이 좋은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한다. 또는 공자나 맹자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를 하기도 한다. 공부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내가 지난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오르면 어머니께서 휴대전화를 바꿔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이와 틀리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심 생각이 뭘까요? 네, 중심 생각은 바로 첫 번째에 있죠. 많은 사람이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안정적인 직장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한다. 공부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 이게 바로 중심 생각이에요. 이 중심 생각을 간추리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문단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라는 내용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공자나 맹자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한다. 이거는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단 내의 중심 생각에 이 내용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과감하게 삭제해 줘야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면 공자나 또는 부터죠. 또는 공자나 맹자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하기도 한다.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해 줘야 돼요. 왜 삭제해 주냐면 이 나문단의 중심 내용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는 이 중심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 이게 바로 이 나문단의 중심 내용인데 이 중심 내용과 공자나 맹자가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한다 라는 문장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삭제해야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있대요. 자,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지 살펴보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쳐보래요. 자, 다문단을 한번 봅시다. 다문단에 보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를 하면 공부에 따른 대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는 요 사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아, 요 사이에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대.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대. 그러면 그것은 하고 했죠. 그러면 이게 지시어잖아. 그것은. 근데 이 지시어는 바로 이제 이 앞에 나온 문장에 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까닭은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까닭이 나와야 돼. 왜 내가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을까에 대한 까닭이 나와야 돼. 그럼 그 까닭인지 보세요.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오르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상해. 성적이 많이 오르고 뿌듯함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에 대한 의욕이 높아져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올 내용은 내가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까닭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쵸?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하면 대가를 얻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의욕이 떨어졌어? 그렇다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떨어지고 내가 별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쳐보면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길어서 좀 가져왔는데 적절하지 않은 문장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어. 예를 들면 그것은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오르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부분을 어떻게 고치냐면 그것은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올라 휴대전화를 바꿀 수 있었고 더는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야지 내가 공부를 할 의욕이 없어졌다라는 앞문장과 연결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 까닭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연결을 바르게 하기 위한 거죠. 문장과 문단 내에 하나의 문단 내에서 문장과 문장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고친 거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왜 이렇게 고쳤냐면 앞에 있는 문장 공부하기가 이제 공부할 의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문장과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핸드폰을 사준다고 해서 그걸 얻고 나니까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졌다라고 하는 그 까닭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단 내에서 문장과 문장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고쳤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A 문단이 있고 B 문단이 있는데 A 문단은 뭔가 이상한데 B 문단은 바른 문단이야. 그럼 왜 이렇게 고쳤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중심 내용과 맞지 않은 걸 삭제했다. 아니면 등등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고쳤냐면 이렇게 고쳤어. 이렇게 고친 이유는 뭐냐면 문단 내에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고친 거야. 라고 하는 까닭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아주 좋겠네요. 그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는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어야 돼. 아, 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부족한 내용은 보충해주면 좋겠어요. 자, 근거를 보충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자,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건 고쳐줍니다. 그래서 문단 내에 문장과 문장, 앞문장, 뒷문장의 연결이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는 글 전체의 고쳐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문단 수준 고쳐쓰기 했고 더 작은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는 쉽게 말해서 잘못된 비문이라는 건 안일비자죠. 문장이 아니야. 즉 좋은 문장이 아닌 걸 비문이라고 해요. 비문을 고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단어가 아닌 걸 바꿔 쓰고 그 다음에 맞춤법 있죠. 여러분 맞춤법.
맞춤법이 틀린 거 고쳐 쓰고 이런 어법에 맞지 않는 것. 이 어법이라는 건 말의 규칙이야. 문법이죠. 이 문법 규칙에 맞지 않는 걸 다 고치는 게 이제 다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되게 많거든요.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과서에 나온 교과서에 나온 예문만 익혀도 여러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문장을 미리 뽑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문장 지금 몇 개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잘못된 문장 눈으로 외워두세요. 자, 잘못된 문장과 잘된 문장 볼게요. 공부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뭔가 어색하죠? 어색해야 돼요. 문법적 직관력을 발휘해보세요. 공부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아, 나 지금 배가 고파. 배고파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 배고픈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똑같은 말이 중복되면 뭔가 어색해요. 우리말은요. 중복하는 거 이상하거든요. 좀 빼줘야 돼요. 어떻게 빼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공부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면 돼요. 여기 빼면 돼. 그죠? 아니면 앞을 빼면 돼.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복됐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바꿔주면 되겠죠. 앞에 걸, 뒤에 걸 빼든지 앞에 걸 빼든지 해서 이런 정확한 문장으로 공부를 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문장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내가 지난 기말고사의 성적이 오르면 어머니께서 휴대전화를 바꿔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이와 틀리지 않다. 어디가 틀렸어요? 네,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이 틀리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법에 맞지 않다는 거야. 어법에 맞지 않다. 즉 잘못됐다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이런 성적이 오르면 휴대전화를 바꿔주시라 했기 때문에 요거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요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틀리지 않다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다르지 않다로 바꿔줘야겠죠.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많이 써요.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너와 나는 틀려 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너와 나는 달라 라고 해야 되죠. 그죠? 틀리다는 건 규칙이나 아니면 문법이나 어떤 법에 맞지 않은 게 틀린 건데 너랑 나랑 차이가 있는 게 법에 맞지 않고 규칙에 어긋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죠? A와 B는 틀리다라고 하면 안 되고 A와 B는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해줘야 맞는 어법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호응 관계가 좀 이상한데요. 4번이구나. 네, 3번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데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이처럼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면 공부에 따른 대가를 얻을 수 없다. 자,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대가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합성어를 만들 때 뒤에 말에 된소리가 오면 사이시옷을 넣는 규정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대가는 이게 한자어예요. 그쵸?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 사이에서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대가가 아니라 대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가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대가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호응 관계인데요. 지금은 내가 장차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좀처럼 모른다. 이거 좀처럼 모르겠죠? 뭐가 틀렸을까요? 네, 여기가 틀렸어요. 좀처럼 모른다. 자, 좀처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뭐냐면 도무지라는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여관에서는 도무지라고 하는 이제 비슷한 말이 도무지가 있는데 이제 부사어예요. 뒤에 말을 수식해주는. 그런데 도무지 모른다. 이상하죠? 좀처럼 모른다. 이 좀처럼이나 도무지는 부정문이랑 어울려요. 부정어.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표현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모른다가 아니라 좀처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알 수 없다.
도무지 모른다가 아니라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없다라는 부정문과 어울리는 부사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꿔주든지 아니면 그냥 좀처럼을 빼주면 돼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좀처럼을 그냥 남기려면 알 수 없다로 호응해주고 아니면 요거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는 말 그대로 어법에 틀린 거 비문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힌트를 주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 잘못된 거다. 어디가 잘못됐냐면 여기 중복된 거. 그죠? 어디가 잘못됐냐면 틀리다는 표현 지금 어디가 잘못됐냐면 대가라는 시옷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좀처럼 모른다 이게 비문이다라는 것만 눈으로 잘 외워둬도 이제 다른 것에 응용하지 않고 여기서 선생님 문제를 낼 거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는 요 네 문장만 정확하게 뭐가 틀린 거다라는 것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글로 한번 고쳐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활동 2로 넘어가서 고쳐쓰기에 실제해서 다른 예를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